이야, 구멍봉돌 채비에 이렇게 핀을 넣어서 이게 만약에 채비가 바닥에 걸렸을 시 잡아 당기면은 핀만 빠지게끔 설계했네요.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히네요. 우와. 안녕하세요. 강민정, 너의 편집 기술을 부탁해. 사랑해 와이프. 시작해볼게. 안녕하세요. 장어낚시를 하는 오공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우면 참 좋은데 카메라 앞에서 긴장감, 그리고 지금 수차례 동영상을 연습하고 있는데 완전 멘붕입니다. 멘붕. 와. 하지만 오공이 유튜브 찍는다고 주변에 사방팔방 떠들어놨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공이 유튜브의 첫 방송, 과연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나 고민 많았습니다. 예의상 저를 소개하고 제 장르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겠다고 순서를 제시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유튜브는 생각이 다릅니다. 유튜브는 네가 제시할 컨텐츠 내용 중에서도 단편적인 것을 첫 방송에서 보여주길 원합니다. 저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어낚시하고 관계된 내용으로 꾸려봤습니다. 이 방송은 장어낚시 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어낚시하고 관계된 컨텐츠 1번 채비입니다. 딱 짜증이 나죠. 채비 다들 알고 계시죠? 그간의 유튜브에서 장어 잘 잡히는 채비, 그리고 채비의 자작 방법,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채비를 만들 줄 알고, 그리고 제가 그간에 제시했던 채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특허까지 내놓은 채비까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첫 방송에서 약하죠. 그래서 흥미를 더 돋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오공이는 그동안의 장어낚시를 오랜 동안 누려왔습니다. 누려오면서 많은 지인들을 알게 되는데 그 지인들 중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공이가 추천하는 전국 7대 고수의 채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대 고수? 제가 봤을 때는 초고수입니다. 초고수. 그 사람들의 기준. 장어낚시 구력 10년? 아닙니다. 보통 20년, 30년, 무려 4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어낚시에서 대물은 보통 1kg을 장어낚시에서 대물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마리 잡기 힘듭니다. 그분들은 1년에 한두 마리가 아닌 10마리, 무려 50마리 이상 잡아내시는 분도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형님들께서 가장 많이 쓰고 사랑하고 이 채비가 나한테는 맞다는 것을 채비 한 개를 저한테 택배로 부탁하였습니다. 제가 유튜브 첫 방송에서 보여드릴 채비를 말입니다. 그래서 오공이가 추천하는 전국 7대 고수의 채비를 소개해드리며 그 채비의 특성과 그분들이 주된 포인트에서 어떻게 활용하나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공이가 추천하는 전국 초고수의 채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소양강 짱아님이십니다. 소양강 짱아님, 오공이가 감히 그분께 쌍벽을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소양강 짱아님 대청호 최고 기록이 민물장어 150g입니다. 150g. 그런데 오공이도 소양호 최고 기록이 150g. 쌍벽 맞죠?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TV 인파이터 장어꾼 시즌1, 시즌2에서 진행자로 맹활약해 주셨고 2020년 시즌3를 준비 중이십니다. 인파이터가 한자로 참을인자입니다. 참을인에 가장 잘 부합되는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방송에서 유명한 어록이 있었죠.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바로 에이, 한 마리 있어. 아쉬워서 하나 더.
카메라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이 장어 이렇게 못 잡은 사람이야. 대본 카메라 없으니까 대본에 장어 잡잖아. 카메라만 없으면 장어를 참 잘 잡아내시는데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지정된 날짜에 장어를 보여주셔야 하니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참 어려운 숙제를 해내신 겁니다. 소양강 장어님 채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라따따 소양강 장어님의 채비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는 낚시를 함께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채비가 올 거라는 것은 예상은 했고, 소양강 장어님께서는 아주 고집스럽게 한 가지 채비만 고집하십니다. 자, 반유동 채비고요. 버린 목돌입니다. 경신포는 50호, 양쪽에 볼 베어링은 4호.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드셨네요. 이분께서는 소양호에서 겨울 낚시를 구가하시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계절 낚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양호에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대물이 가장 잘 나온다고 확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소양강 장어님께서는 RC보트를 가끔가다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상력이 극대화할 수 있는 봉돌을 장착하십니다. 왜? 멀리 보내서 빨리 띄우고, 심지어 소양호에서는 한겨울에 수심 50m에서 70m 사이에서 대물이 잘 나옵니다. 수심 깊은 데에서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상력을 극대화시킨 채비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돌은 제가 만든 건데 소양강 장어님께서 이 봉돌을 거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상력이 최소한 2배, 3배 이상은 되어 확실히 채비를 끌어오는데 좋다고 하십니다. 기본에 충실한 채비면서 장어낚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채비이기도 합니다. 유동, 버린 봉돌, 반유동 채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장어님께서는 외골수적인 게 아주 강합니다. 강해. 다른 채비 쓰지 않고 이 채비만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채비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채비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동안의 조가로 상당히 많은 채비의 성능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대물장어 낚시 보통 포인트를 어디를 많이 얘기를 할까요? 장어 낚시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이라면 댐과 저수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강가와 기수역에도 대물들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대물을 노리고 갈 때는 보통 댐과 계곡형 저수지를 많이 갑니다. 이 계곡형 저수지에 탁월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번에 소개할 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분 간단히 표현하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대물을 많이 잡는 분입니다. 바로 억만인입니다. 주로 활동 무대는 전라남도권 계곡형 저수지인데 이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라남도권 저수지 계곡형 저수지에 대물장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물장어는 노리고 들어갑니다. 꾼들은. 그 나오는 시기, 타이밍, 미끼, 시간대 모든 걸 다 계산해서 들어가는데 그거는 물론 오랜 동안 조력에 의한 경험이죠. 이분께서는 대형 카페 전라 지역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장어낚시 대중성이라든가 친목에 많이 힘써주시는 분입니다. 전라남도의 대물 만석군 억만이님 채비입니다. 채비를 2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같은 채비네요. 자, 채비를 보실까요? 구멍 유동 채비이고, 와, 채비가 보통 거보다 20cm 이상 깁니다. 이거는 대물장어 낚시를 할 때 좀 예민한 낚시가 가능하죠. 장어가 봉돌은 바닥에 박혀 있을 테고 이쪽이 목줄 형태일 겁니다. 바늘이 있는. 장어가 후진 능력에 의해서 먹이를 물고 뒤로 후진할 때 최대한 타이밍을 길게 줍니다. 길죠. 삼킬 수 있는 시간과 이물감을 최대한 줄이는 형태네요. 기가 막힙니다. 살펴볼게요. 볼베어링은 4호.
그리고 이쪽에 특이하게 완충 고무를 다셨네요. 구슬 달고. 그러면은 이 추가 캐스팅할 때 충격이 덜하겠죠. 기바랍니다. 기둥줄은 한 50%에서 60% 정도 되어 봅니다. 뒤에는 크레인 도레.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또 채비가 길면은 장점이 뻘이 두터운 지형, 뻘에서 캐스팅을 해서 뻘에 묻힐 때 이게 채비가 길면은 바늘이 땅바닥에 뻘에 묻힐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는 채비네요. 역시 대문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 쓰겠습니다. 형님. 억마리님의 채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안동호와 이마호가 주력 포인트이며 현직 소방관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제압이 안 되는 초대물 장어의 손맛을 보신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포인트를 보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요. 그걸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동호가 최저 수위일 때 포팅을 해서 이분은 바닥 지형을 스캔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안동호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와 황토로 이루어진 지형이 많습니다. 즉 바닥 지형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수물나무나 아니면 큰 나무 구두터기, 바위, 어떠한 지형지물, 중간에 멀뚱하게 있는 그런 지형지물이 대물 포인트로 꼽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면은 그 포인트에 공략을 하십니다. 이 방법이 통했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분의 채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동호, 이마호 고수 울프방님의 채비입니다. 꽈배기 천평 채비라고 합니다. 이런 경심술을 가지고 직접 자작하신 겁니다. 여기를 꽈배기를 짜서 이쪽으로 나간 뒤 마감을 수축 튜브를 이렇게 직진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튜닝하셨네요.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있네요. 채비는 이렇게 간단한데 중요한 거는 이 버린 봉돌의 형태입니다. 이분께서는 안동호에서 선상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선상낚시를 하시게 되면 원투를 멀리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투를 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채비 형태가 근투 형태, 직벽에서 근투 형태. 이 버린 봉돌 라인이 이렇게 긴 이유는 분명히 바닥에 험한 지형이 있다고 치면은 험한 지형에서 채비 목줄이 위에 있을 겁니다. 밑걸림이 들어가는 거죠. 얘는 걸려도 상관이 없는 게 가느다란 원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때 잡아 당기면 끊어질 겁니다. 보통 선어낚시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 라인이 살아있는 이런 형태가 아닌 선상낚시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수심이 깊으니까. 바닥 지형에서 밑걸림이 들어가고 장어가 물게 되면은 바로 여기 봉돌은 떨어져 나가고 장어와 채비만 회수가 되겠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채비를 2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투바늘 채비 시즌 초 밑걸림이 없는 지형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투바늘 채비이고 밑걸림이 없을 때는 바닥에서 이렇게 버린 봉돌을 띄울 필요가 없겠죠. 예, 투바늘. 얘는 이렇게 만약에 라인이 된다고 하면 이게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하셨고, 블랙 경심이네. 이거는 블랙 경심 한 40호, 30호, 40호 정도 기둥줄을 쓰고 계시고, 봉돌은 유동, 봉돌이 유동이 되게끔 이렇게 마감하셨습니다. 위아래 투마늘.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실리콘 고무를 씌우는 이유가 라인이 그냥 돌에 있을 때는 꺾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만큼 나와 있으면은 라인이 직진성이 좋아집니다. 꼬임에 덜하겠죠. 그리고 바닥에 지렁이를 낀 상태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현재 소개하는 분 중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피닉스님이십니다. 그분의 충격적인 이미지 보시고 갈게요. 2010년도 7월 대청호 송포리 지역에서 새벽에
2.9kg의 장어를 잡아내게 됩니다. 소문에는 3kg, 4kg 무성했지만 개청 후의 자존심인 오공이가 확실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2.9. 그로부터 오공이는 더 큰 걸 잡으려고 시금을 전폐하고 3.0을 찾게 되지만 그게 됩니까? 아마. 취미가 스킨스쿠버이시면서 다이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장어들의 동향이라든가 생태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거창채비라고 합니다. 원줄에 그대로 굿을만 달아서 바로 바늘 달고 아주 기본적인 실조 현장에서 가장 가볍게 세팅할 수 있는 채비입니다. 거창채비로 아주 유명한 채비입니다. 이거. 물론 제 유동 봉돌도 있는데 형님께서 사용하시는 채비는 유동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장 간단한 채비, 전통적인 채비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채비가 좀 특이하네요. 마찬가지로 낚시 현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채비입니다. 원줄 같은 형태에 바로 바늘을 묶고 매듭을 하나 주고 이쪽에는 원줄이 달릴 겁니다. 이쪽에는 원줄, 구멍목돌인데 구멍목돌은 약간 바늘정 정도가 되고 중요한 거는 얘가 버림이 된다는 건데 간단한 매듭법으로 강하게 장력을 주었을 때 봉돌이 빠지도록 설계를 하셨네요. 아, 참 특이하네요.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런 채비는 가장 간단한 채비로서 연세가 많으시는 분들, 오래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전통적으로 써왔던 장어낚시 채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경남권이 주력 포인트이시고 각종 장어낚시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대물낚시 정보는 저에게만 공유하십니다. 선물로 제가 애칭을 지어드렸습니다. 은둔고수 소개드립니다. 대물 포인트를 보는 눈썰미가 특히 남다르고 오랜 세월 동안 직접적인 현장 경험을 통하여 수많은 대물을 낚아내십니다. 1년 내내 장어낚시를 하시며 2020년도 현재까지 키로바 27마리를 작성 중이시고 오공이 장어낚시 안 한다고 저를 매번 혼냅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5kg 대물 매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도권에서 대물장어를 아주 많이 잡아내시는 채비입니다. 자, 채비가 좀 특이하죠. 일단은 부력지를 넣어서 보통 채비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으면 얘는 위로 뜰 겁니다. 뜨면은 최대한 직각으로 뜨겠죠. 그러면은 지렁이가 달린, 미끼가 달린 이 바늘 형태는 공중에 바닥에서 떠 있다는 겁니다. 뻘 지형에서 상당히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될 테죠, 그죠? 이런 식으로. 띄울채비라고 하죠, 띄울채비. 이쪽은 유동을 주었고, 봉돌로 마찬가지로 유동을 주었고, 그리고 충격 고무. 요렇게 길게 낸 거는 이게 띄우다 보니 같이 있을까봐 서로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요렇게 연장선을 둔 겁니다. 채비. 띄울채비입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채비입니다. 제가 띄울채비라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부력지를 2개를 둔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갈대 지역이나 아니면은 연밭에서 이런 채비는 분명히 특성이 있습니다. 유리합니다. 이분 초대물 장어낚시 하시는 분이 맞는데, 자, 만약에 투척을 한 다음에 바닥에 떨어졌다, 물 수중 안에 떨어졌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얘가 이 부력에 의해서 이 채비 전체를 위로 밀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 밀죠. 그러면은 이게 이 상태로 바닥에서 분명히 이 상태로 있을 것인데, 두 번째, 여기에 부력지가 하나가 더 있죠. 또 다시 뜰 겁니다. 이중으로 띄웁니다. 이걸 바닥에서. 물론 수직에서는 이런 형태가 되지만, 수직에서는 이런 형태가 될 테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투 쳤을 때는 비스름하게 사선으로 있는 걸 감안한다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서
이게 이렇게 위에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분께서 이 채비를 아직도 쓰신다는 것은 효과가 무조건 좋다는 겁니다. 대물장어낚시 1년에 수십 마리 잡아내신 분입니다. 킬로오버 2kg 이상을 1년에 10마리 정도 잡아내는 분입니다. 그러니 확인이 된 거죠. 이야, 저도 이런 채비는 처음 봤네요. 연주찌로 2번을 띄운다. 그리고 유동을 준다. 기가 막힙니다. 대물 장어권 얘기를 할 때 절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예민한 낚시를 하시며 독고다이 혼자 낚시를 하셔도 차 문 닫는 소리, 발걸음 소리 모두를 신경 쓰시는 분입니다. 드라이버님이십니다. 드라이버님은 대물 포인트만을 노리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전국 7대 고수답게 2kg 오바를 여러 마리 하셨습니다. 24절기 중에서 해당 포인트의 대물 시계를 가장 잘 읽어내십니다. 음력과 대물 장어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드라이버님의 채비는 어떤 걸까요? 과연 헐. 자, 채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형님은 운하기 바늘을 쓰시네요. 그리고 경심줄은 한 80%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쪽이 원줄 방향, 두 번째 유동줄을 두셨습니다. 유동줄을 상당히 짧게 주십니다. 대신 이 앞쪽이 길어서 분명히 장어 임을 가면 여기서 한번 카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장어가 잡아당기면은 짧더라도 챔질 타이밍은 충분하겠죠. 전방 방향을 꽈배기로 많이 여기를 2번 줘서 이 경직성을 많이 주셨네요. 이것은 즉 바늘이 이쪽으로 올라타서 채비라든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채비들이 불과 우리가 낚시점에서는 살 수 없는 채비인데 상당히 강하면서도 다 단점을 보완한 채비가 맞겠습니다. 오, 이건 또 뭐야? 이야, 구멍봉돌 채비에 이렇게 핀을 넣어서 이게 만약에 채비가 바닥에 걸렸을 시 잡아 당기면은 핀만 빠지게끔 설계했네요.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히네요. 기죠? 우와, 이런 아이디어 기가 막힙니다. 여자들 머리핀 같습니다. 야, 이거 봐라.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바닥에 되게 추가 많이 걸리는 형태인데 추가 걸렸을 시 얘를 잡아 당기면은 얘만 쏙 빠지고 채비하고 장어는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대청호 터줏대감이자 원정 낚시에 탁월하신 대우전자님이십니다. 이분께 이미지하고 좀 사진, 인생 사진 좀 부탁했었는데 안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장난을 쳐봤습니다. 대우전자가 인근 약산호에서 낚은 토종붕어를 보여주겠다고 가져왔다. 대물 낚시하는 분한테는 안 나오고 겁나지 않아. 말쟁이를 좋아하는 토종붕어입니다. 대우전자님은 초리대의 움직임을 감지하셨을 때 챔질의 집중력이 매우 대단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봤었는데 와, 30분 동안 쪼그리고 앉아서 초리대에서 눈을 안 뗍니다. 그 정도로 장어낚시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늘 베푸는 성격으로 귀한 장어를 주변인들에게 많이 주시기도 하지만 워낙 장어구이 먹성이 좋으셔서 502의 간만에 장어도 잘 뺏어가십니다. 반성하세요, 형님. 소개해드립니다. 자, 대우전자님 채비입니다. 대우전자님은 부자이기 때문에 뭐 채비를 굳이 만드시지 않네요. 이 채비는 제 채비입니다. 저한테 채비를 사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설명은
제가 확실하게 들을 수 있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경집줄은 80호. 저도 물론 채비 강하게 쓰죠. 양쪽 이쪽이 유동 봉돌을 다는 곳, 그리고 이쪽은 볼베어링 3호나 4호, 여기는 크레인 도래, 아주 큰 걸 쓰죠. 저는 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어가 중요하거든요. 자, 대우자녀님은 RC 보트도 이용해서 장어 낚시를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상봉돌을 활용하시고, 마찬가지로 아까 소양강 짱아님도 부상봉돌인데 둘이 형태가 다릅니다. 모양은 같아도 활용할 때는 이렇게, 수양강 짱아님은 이 방향으로, 대우자녀님은 이 방향으로. 대우자녀님은 캐스팅도 중요하니까, 수양강 짱아님은 부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 얘 채비의 가장 큰 특징은 살펴볼게요. 핀돌의 3호, 그리고 핀돌의 14호나 16호 사이, 요건 10호. 요것은 이렇게 핀돌을 3개를 다루는 이유는 밑걸림이 없을 지역에는 이 큰 도로에다 써서 봉돌까지 회수하시면 됩니다. 대신 밑걸림이 있는 지역에서 그 밑걸림 강도에 따라서 여기는 10호에 달 때, 14호에 되면은 과도한 캐스팅은 안 됩니다. 과도한 캐스팅을 치게 되면은 봉돌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단타용, 밑걸림이 많은 지역에서, 요거는 어느 정도 캐스팅도 필요하고 밑걸림 봉돌 탈출용. 얘는 큰 걸 사용할 때는 밑걸림이 전혀 없을 때 이렇게 사용해서 채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50튜브 첫 영상 시청을 감사드립니다. 초보 유튜버로서 부족한 점 양해드리며 장어낚시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로 유익하고 다이나믹한 영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와, 끝났다.